그런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항상 재밌는 영화 보면 제가 영화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새 한국 영화인데, 제가 한국 영화를 잘 안 봐요. 그런데 추석 때 하나 봤어요. 제목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종병기 활. 활 쏘는 거 있죠, 활. 굉장히 재미가 있고, 미국에서 만든 무슨 터미네이터나 이것처럼 액션이 많아요. 한국 영화도 참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구나. 한 2시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숨을 죽이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재미를 보장합니다. 영화는 재미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큰 심오한 철학이 있는 건 없지 않은데. 근데 왜 활이냐? 활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 아주 의미가 있어요. 한국인하고 활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죠? 활.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동이족. 한국 사람들이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으로 동이족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활궁에다가 큰 대자 위에 딱 얹혀놓으면 그게 이가 되죠. 그 뜻은 뭐냐? 동쪽에 큰 활을 만드는 사람. 우리 조상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활을 참 잘 만들었어요. 유목민족의 특징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활 잘 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역사 속에서. 고주몽도 있고, 이성계도 있고, 활 잘 쏘는 사람 이야기가 많아요. 칼 잘 쏘는 사람보다는 활 잘 쏘는 사람 이야기가 많습니다. 활은 원래 전략무기죠. 요새는 말하면 미사일이죠, 미사일. 활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게 징기스칸 몽고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무용총 이런 데 보면은 활을 쏘는데,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몸을 뒤로 돌려가지고 뒤로 쏘는 장면이 나오죠. 말은 이쪽으로 달리는데 탄 사람이 활을 뒤로 돌려가지고 뒤로 쏩니다. 이런 활 쏘는 기술을 가진 군인들은 당시에는 백제, 신라, 고구려 이쪽 북쪽의 흉노족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로마 군대는 그럼 뭐 했느냐? 로마 군대는 말 타고 싸움할 때는 내려서 싸웠어요. 기껏 해봤자 칼 싸움 정도 있어요. 말 타고 활 쏜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활을 쏘려면 몸이 안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발거리가 있어야 되죠. 말을 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걸어야 몸이 안정이 되고 삼각점이 유지돼가지고 활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발걸이 등자라고 합니다. 등자. 한자로는 등자. 최근변에 오를 등자에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등자라고 하는데, 이게 유럽에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등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게 우리나라 고군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몽고 사람들은 서기 한 3세기부터 쓰기 시작했고, 한국 고군에서도 한 4세기부터 나오는데, 유럽에서 이걸 쓰기 시작한 게 한 7세기쯤입니다. 7세기쯤. 그리고 로마 시대 다 끝나고 나서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사소한 것이 세계 역사를 바꾼 경우라고 그래요. 요게 발견이 되니까 말을 타고 활을 쏠 수 있다.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죠. 군사력이. 그러니까 활과 등자와 말, 요게 결합이 되면서 이 말 잘 타는 사람, 이 몽고, 투르크, 여진족, 그 전통을 이어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군사력이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농경민족화 되지만은 이 몽고, 투르크 사람들은 계속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쳐들어가죠. 유럽으로 차례차례로 쳐들어가죠. 제일 처음에는 훈족이 쳐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아바르족이라는 사람이 쳐들어갔다가, 징기스칸 쳐들어가고, 투르크 쳐들어가고, 16세기부터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소총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쳐들어오죠. 동쪽으로. 사실은 동쪽 군사력이 서쪽으로 쳐들어간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게 한 1000년 정도예요. 최근에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서쪽 사람들이 동쪽으로 서세 동정이죠. 서세 동정한 것은 한 500년입니다. 500년. 1000년 동안은 몽고 군대로 상징되는 이 사람들이 압도적 군사력을 해가지고 후군족은 한 4세기에는 저 프랑스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쳐들어갑니다. 로마 군대가 뭐 그때 만주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말 발걸이 하나가 이렇게 역사를 바꿨다. 역사를 바꾼 가장 사소한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역사의 큰 흐름에서 서쪽으로 한번 1000년 동안 갔던 시계추가 지난 500년 동안 동쪽으로 오면서 서양을 괴롭혔던 세력이 식민지가 다 되어버리죠. 서양을 괴롭혔던 세력이 누굽니까? 몽고 아닙니까? 몽고는 사실은 소련 식민지가 되고 인도를 다스리던 무갈 제국 사람들은 영국 식민지로 넘어가버리고 예신족의 청나라는 뭡니까? 영국, 프랑스, 일본하고 전쟁해가지고 다 지고 아주 수모의 지난 특히 한 100몇 년 동안 수모를 겪다가 이제 다시 요 시계추가 다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뭘 느끼냐? 미국이나 유럽이나 요새 이 낭비적 복지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흔들려 버리면서 한데 이 동양에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버틴다. 일본, 한국, 특히 중국, 인도 이런 나라가 재정 건전성이나 실업률이나 이런 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 누가 봐도 동아시아가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 2030년이 되면은 잡지를 보니까 세계 경제력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 2030년입니다. 전체 GDP로서 세계 전체 GDP의 18%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미국은 어떠냐? 9%. 앞으로 20년 뒤입니다. 9%. 3등은 어디냐? 인도가 있는 거예요. 인도가 한 7%. 1%. 그럼 한 150년 전, 1870년. 그때는 영국의 식민지, 그러니까 세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이 날릴 때는 영국이 한 18%. 두 번째가 독일 한 10%, 세 번째가 프랑스 한 7%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장기 전망으로서는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 등등으로 해가지고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겠구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길게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요새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짜증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대응을 하는데 절대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면 항상 좋은 선의 괴테의 이야기인데 어려울 때는 좋은 목표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목표를 항상 가지고 선의의 목표죠. 그냥 좋은 생각을 가진 목표를 대한민국을 통일하고 인류 국가를 만든다 하는 목표를 딱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면은 반드시 이긴다. 부단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긴다. 두 가지 조건만 정한다.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목표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너무 뛰어버리면 안 된다. 좋은 목표 플러스 부단히 노력 이꼴 하나님이 도움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도움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긍정적인 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